자, 오늘은 2018학년 그 수능 특강 영어편 12강 연결어 넣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네 문제 정도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 연결어 넣기 부분은 이제 비연계 방식이었죠. 꽤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결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however 이런 연결어는 그 역접이나 이런 경우는 별로 헷갈려하지 않는데 뭐 부가라든가 그죠?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1번, 3번 보기 같은 또 instead 이런 다른 연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을 고를 때 이제 기준이 항상 빈칸이 주어진 단어 있잖아요. 빈칸이 주어진 문장, 이 문장과 바로 앞 문장 간의 관계를 항상 잘 따져보면 그러면 좀 오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그 극단적으로 긴 시간 있죠. 극단적으로 긴 시간, 긴 기간에 대한 관심은 지질학과 그다음 천문학을 타 영역의 과학과 이제 분리시켜주는 이게 이제 set apart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geology나 astronomy를 다른 학문과 좀 구별시켜주는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질학이나 천문학에서는 그 따지는 그 기간의 범위가 그죠? 수만 년, 수십만 년, 뭐 억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랑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어떤 걸 사고를 할 때는 in terms of가 뭐뭐의 관점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 단위로 해서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우리 지구의 뭐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암석들 있죠. 그런 거 따질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들은요, 사실 뭐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수치들이죠. 그죠? 마치 이제 국가 총 부채가 얼마다라는 것처럼 국가 총 부채 하면은 뭐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머리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어떤 기간 개념을 써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내용을 보면 지질학 활동의 지질학적인 이제 지질 활동이죠. 지질 활동의 그 타임 스케일이 이런 이제 시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특히 지질학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런 타임 스케일이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measure, 측정하는 어떤 기준, 방법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임 스케일을 어떻게 잡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처음에 첫 두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지질학과 천문학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지질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언뜻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단위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면 요 지질 활동의 어떤 타임 스케일, 시간 척도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수치지만 이게 지질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제공해주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관계가 이게 뭐 첨가, in addition은 이제 같은 논지에 어떤 내용을 더 부가할 때, 첨가할 때 이제 쓰는 말이고, 그 다음 in other words는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같은 논지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evertheless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걸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중요한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토양이 있죠. Natural Soil Formation이니까 우리 토양의 형성 속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rate라고 하는 단어는 비율, 가격, 속도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토양의 형성 이 solid rock, 고체인 암석으로부터 이제 토양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요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요. 그죠? 이걸 알아야 to determine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weather 이하에 대해서.
지금 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토양의 그 탑소일 이로전이라고 그러죠. 표토라고 하는데 토양의 가장 상층부가 침식되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데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큰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요 속도를 토양의 형성 속도를 원래 자연적인 어떤 토양의 형성 속도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런 타임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B번 다음에 봅시다. 또 이제 understanding이 또 주어인데요. 동사가 is고. 그래서 자, 그리고 how climate has changed이니까 기후가 수백만 년에 걸쳐 어떻게 바뀌어왔냐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또 왜 중요하냐? 요걸 알아야지 현재의 current global warming trend죠. 현재 온난화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B번의 앞 뒷문장 이제 봤는데 B번이 속한 문장과 앞문장을 봤는데 B번 앞문장은 뭐냐면 예를 든 거였어요. 뭐가 예를 든 거냐면 뭐의 사례냐? 이런 그 시간 척도 개념, 지질 활동의 어떤 타임 스케일, 요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토양의 형성 속도를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 인간이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기후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 온난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논지의 얘기입니다. 같은 논지의 얘기고 요 예를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와 비슷하게 likewise 이게 들어가면 적절할 겁니다. 그죠? A, B는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지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또 다뤄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the national income dividend, the national income, 그 다음 divided by the population of a country인데 한 나라의 총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눈 거. 우리가 이걸 이 per capita라는 표현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1인당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1인당 소득이라고 해요. per capita inco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the average income per head죠. 우리 두당 수입이죠. 그러니까 1인당 수입, 국민 1인당 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1인당 국민 소득 요거 이제 개념이죠. 자, 근데 요 per capita income이 아주 이게 이제 대략적인 어떤 인덱스고요.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1인당 총소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에게 가용한 available한 그런 어떤 평균 소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A번에 보면 그것은 아주 러프한 인덱스다. 러프하다 하면은 구체적인 건 아니고 대략의 대강의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그죠? 지금 저 per capita income이 앞문장에서는 요걸 통해서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다소 좀 러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이 원인 결과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therefore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죠? 또 같은 맥락의 얘기도 아니죠. 게다가가 들어가기도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근데 이게 좀 러프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내셔널 인컴이 좀 불균등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갖고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분배 자체가 불균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이 부유한 계층에게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인컴이 considerable less 아닙니까?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 What is shown by the figure 이 수치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것보다는 그죠? 요 per capita income이라는 수치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이 1인당 소득이라는 이게 그렇게 부적절한 인덱스긴 한데 그래도 뭐보다 나으냐면 the total figure of national income이죠. 국민 총소득이 있죠. 그 수치보다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거 1인당 국민소득이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nto account죠. 그러니까 계산에 집어넣더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takes into account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뒤로 가 있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1인당 총소득이 그래도 좀 쓸모가 있는 수치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득의 증가분을 고려를 하는 거고 또한 인구 증가도 같이 고려하는 소득 증가와 인구 증가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민 총소득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개념이 아니냐라고 그래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번에 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쉼표가 있는 거 보니까 부사주의법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선 1인당 총소득을 계산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 같은 논지의 얘기네요. 논지가 비슷한 얘기죠. 그죠? 일단 A번에서는 아까 한계점을 지적해 주는 거였으니까 however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B는 같은 논지의 얘기죠. 동일한 논지입니다. 지금 보면 그 앞문장이 그래도 요 1인당 국민소득 요 개념이 부정확하긴 해도 그래도 이게 소득의 증가분과 인구 증가를 고려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덧붙여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경제 성장을 측정을 할 땐 요걸 그래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1번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렇죠? 자, 이제 for instance 같은 경우는 앞문장의 사례가 아니니까 이게 얘는 아니기 때문에 thus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3번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3번을 보면 자 보세요. 우리 souvenir 하면 이게 뭡니까? 기념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he most influential 하면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그리고 in determining 결정하는 데 있어서 authenticity 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authentic이란 말이 진본의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도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념품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의미다. 의미. 그 관광 여행객이 자신들이 구매한 그 물품에 대해서 그들이 assign 할당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 through가 뭐뭐를 통해서죠. A process of attribution of meaning이죠. 어떤 의미를 attribution 이렇게 attribute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원인을 귀속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산 물품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게 사실은 그 기념품의 어떤 진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념품을 산다라는 행위는 그죠? 요거는 기념품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라고 이제 이런 물품에 대해서 acquisition 인정한다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uthentic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행위로 여겨지는데요. 그다음 뒤에 보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the perception of the souvenir vendors 벤더가 행상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 기념품 행상들의 어떤 인식을 보면은 이 관광객들이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쓴대요. 그 디자인이 전통적이냐 또는 기존의 어떤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contrived 다소 좀 새로 만든 거냐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쵸? 자, 지금 봐봐요. A번이 속한 요 문장이랑 앞문장과의 관계를 다 잘 봐야 됩니다. 앞문장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기념품을 사는 행위가 어떤 진보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행상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죠? 관광객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이게 디자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옛날 건지 혹은 새로 만든 건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쵸? 자, 사실은 이 뭡니까? 기념품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건지 따져봐야 될 텐데 별로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however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관광객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artificial, 인위적인, 그리고 non-destination specific items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기네가 갔던 그 목적지 있잖아요. 여행지의 어떤 그 여행지 특유의 이게 스페시픽이 이렇게 하이픈 붙어가지고 설명이 되면은 어디 특유의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어디 특유의. 그래서 이 목적지 특유의, 즉 여행지 특유의 어떤 물품이냐,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냐,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non-destination specific이라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물품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스톤 체스 세트, 또 브래스 시그렛 라이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 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현지 문화를 반영하는 크래프트 트래디션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관광객들한테 팔려고 만든 물건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B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수버니어스들이죠. 이 사실은 이 관광객들이 집에 가져가는 이 기념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트로피예요. 전리품 같은 겁니다. 전리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 나라, 자기네가 방문했던 그 나라, 그 방문된 그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뭡니까? 어센틱, 진짜처럼 보여야 되고, 전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원시적이어야 된다. 그 아티팩트, 그 유물의 어센티시티, 이게 사실은 그들이 해외에서 가졌던 어떤 경험의 어떤 진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거니까. 흐름이 조금 바뀌죠, 여기 보니까. 그쵸? 네. 지금 앞에 행상들 조사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네. 관광객들도 이미 그런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그 비번 다음에서는 이제 그 조사 얘기는 이제 끝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행객이 집으로 가져가는 이 수버니어는 일종의 전리품이다. 트로피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사는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을 사는 행위들. 요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비번은 또 다시 한번 반대로 nevertheless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기념품을 왜 사냐? 기념품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게 여행을 갔을 때 기념품을 산다는 건 그 지역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정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사는 건데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근데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자, process question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process question. 어떤 과정 질문. 글쎄, 말이 좀, 언뜻 의미가 확 들어오진 않는데, process question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 이름을 붙었냐면, 왜 그렇게 불리게 됐냐? 이게 so called죠. 그렇게 불렸다. 이게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자, process question은 이 답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답변하는 사람한테 요구한답니다. 약간의 고차원적인 higher mental process죠. 고차원적인 정신 작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process question 이렇게 불린대요. 그렇죠? mental process를 필요로 하니까 사고작용을 필요로 하니까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다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에 대해서 justification 뭔가 정당한 논리를 내놓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또 judgment 판단이나 evaluation 평가 같은 거 이런 걸 내리고 예측을 하고 그죠? analyzing 정보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또 일반화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포함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프로세스 퀘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고차원적인 그죠? 여기 보면 high order라고 되어 있죠. 고차원적인 어떤 고차원적 수준에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답에 대해서. 지금 A1 앞문장에서는 요 프로세스 퀘스천이 이런 사고작용을 요하는 어떤 그런
그 질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A번 다음에는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도 그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예를 들어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한 편이라고 해서 내용을 전환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답변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들어줍니다. 이런 프로세스 퀘스천에는 어떤 게 있냐?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당시 2차 대전 상황이 어땠을까? 그죠? 다음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아내와의 관계를 더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왜? 아니면 who is fit죠? 왜 보면 건강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또 여러분 생각에는 그죠? 훌륭한 매니저의 특징은 뭔가? 이런 질문들. 요거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뭔가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문들은 리스판던트로 하여금 go beyond죠. 뛰어넘게끔 the simple recall of information. 정보를 그냥 회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고작용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correct answer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어떤 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세스 퀘스천은 보통은 더 긴 답변과 그래서 답변을 요하고 그리고 웬만해가지고 한두 단어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가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게다가 해서 furthermo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항상 기억하는데 이제 뭡니까 연결어 넣기 빈칸 있잖아요.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문장과 앞문장과의 관계를 항상 잘 따지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고 알았죠? however는 별로 안 어려운데 그 외에 어떤 보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연습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